안녕하십니까. 전학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3년 제3회 수질환경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저수량이 3만 미터의 삼성 저수지에서 오염물질이 사고로 유입되어 그 농도는 50mg/L가 되었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1mg/L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저수지는 완전 혼합이라고 가정한다. 투입 전에 저수지 내의 오염물질의 농도는 제로, 그리고 오염물질의 반응은 1차 반응, 저수지의 유역 면적은 1.2헥타르, 강수량은 1200ml/연, 유입 유출량은 강우량만 고려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완전 혼합형이라는 단서가 나와 있고 1차 반응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반응에 해당하는 식이 C0는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가 1차 반응식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완전 혼합형이나 플러그 반응조라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 K를 여러분들이 Q 나누기 V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Q 나누기 V 곱하기 T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 자체 내에서 지금 여러분 50mg/L가 초기 농도죠. 자, 그리고 1mg/L가 CT가 되는 값이죠. 그리고 3만 미터의 삼성이 뭐가 되는 거죠? 용적 V가 돼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뭐가 없어요? Q가 없어요. 그래서 Q라는 값을 계산을 합니다. 자, Q라는 값을 계산을 하는데, 자, Q는 여러분들 유역 면적이 지금 얼마냐면 1.2헥타르. 그리고 강수량 1200ml/연을 곱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헥타르가 나와 있죠. 제곱미터로 고쳐야 되니까 1헥타르는 10의 4성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헥타르라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12,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12,000제곱미터 곱하기 1200ml/연, 미리를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4,400m의 삼성/연이 Q죠. 최적 V는 3만입니다. 따라서 대입하시면 1차 반응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반응식에서 C0는 50mg/L죠. CT는 1mg/L는 마이너스 Q 14,400m의 삼성/min 나누기 용적 3만 미터의 삼성 곱하기 T. 따라서 T에 대한 시간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8.15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Q라는 유량을 계산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어느 공장에 COD가 850mg/L, SCOD가 370mg/L, BOD5가 465mg/L, SBOD5는 215mg/L, TSS는 385mg/L, VSS는 315mg/L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K는 BODU 나누기 BOD5의 값으로서 1.5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NBD-COD를 계산하시오. 2번 NBD-ICOD를 계산하시오. 3번에 NBD-SS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NBD-COD라는 것은 COD의 값이죠.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느냐, 분해가 되지 않느냐. NBD-COD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COD예요. 그래서 COD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BD-COD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NBD-COD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BD-COD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BOD-U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NBD-COD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COD에서 BD-COD를 빼주는데 BD-COD가 BOD-U거든요. 자, 그리고 BOD-U의 값이 없으니까 BOD-U를 BOD5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BOD5와 BOD-U의 비가 1.5배. 다시 말해서 BOD-U가 BOD5의 1.5배라는 소리니까 BOD5 곱하기 K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COD의 값이 지금 850mg/L, 그리고 BOD5가 465mg/L, 그 B의 값이 K가 1.5. 따라서 NBD-COD를 계산하게 되면 152.5mg/L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NBD-ICOD입니다. 그러면 NBD-ICOD는 위에서 NBD-COD에서 I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COD에 ICOD를 붙여주면 되죠. 그죠? BODU에 IBODU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IBODU라는 것은 마찬가지 BOD5, IBOD5 곱하기 K하고 동일한 값을 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ICOD라는 것은 전체 COD에서 I가 들어가면 불용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용해가 되는 게 있고 용해가 되지 않는 게 있겠죠? 따라서 COD에서 용해되는 COD를 빼주면 용해가 되지 않는 ICOD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COD가 850mg/L, 용해성 COD가 370mg/L니까 실제로 우리가 용해가 되지 않는 ICOD는 480mg/L가 되는 거죠. 그리고 IBODU는 IBOD5 곱하기 K인데 여기서 IBOD5라는 것은 전체 BOD5에서 용해성 BOD5를 빼준 값과 동일하죠. 그래서 BOD5가 465mg/L, SBOD5가 215mg/L, 이 차의 상수 K를 곱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BODU는 375mg/L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BDICOD는 ICOD 480mg/L에서 IBODU 375mg/L를 빼주시면 105mg/L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NBDSS를 계산하는데 NBDSS는 FSS 플러스 NBDVSS예요. 그러면 FSS라는 것은 TSS, 총 부유 고용물이 TSS거든요. 그래서 TSS에서 VSS를 빼주면 FSS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건 자체 내에서 TSS가 385, VSS가 315거든요. 그래서 70mg/L라는 FSS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NBDVSS는 VSS 곱하기 NBDICOD 나누기 ICOD거든요. 그럼 VSS라는 것은 얼마죠? VSS라는 것은 315mg/L로 주어졌죠. 그리고 NBDICOD는 우리가 위에서 NBDICOD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NBDICOD가 105mg/L, 그리고 ICOD라는 값이 480mg/L, 그러면 68.91mg/L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NBDSS는 FSS 70mg/L, 그리고 NBDVSS 68.91mg/L를 합치면 NBDSS가 나오는데 그 값이 138.91mg/L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C류 1리터에 0.7kg에 C가 8개고 H가 12개, O가 3개, N2가 있다. 1kg의 유기물 0.5kg의 C5H7, O2N을 합성한다. C가 8개고 H가 12개, O가 3개, N2의 최종 생성물과 미생물로 완전히 산화됐을 때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분해했을 때 최종 생성물은 H2와 CO2, NH3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세포 합성에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하는데 세포 합성에 필요한 유기물의 양을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기물이 C가 8개고 H가 12개, O가 3개, N2가 유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을 반응을 시켜요. 유기물을 반응을 시키게 되면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탄소가 5개, 그리고 수소가 7개, O가 2개, N이 1개짜리가 배출이 돼요. 그래서 배출되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나타냈을 때 개수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내시면 돼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탄소가 5개짜리가 그대로 나오니까 8개에서 5개를 빼면 3개가 되죠. 그리고 H가 12개에서 7개를 뺐어요. 그러면 5개가 되고, 그리고 O가 3개에서 2개를 빼면 1개, 그리고 N 2개에서 1개를 빼면 1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응을 세워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산소하고 반응을 했을 때 CO2, 그리고 H2O, 그리고 NH3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H가 5개가 있는데 N 3개를 먼저 주게 되면 H2O는
두 개만 들어가면 되죠. 그럼 2분의 2는 1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질소 N, 여기서 N 한 개입니다. 자, 역으로 산소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기 두 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6개, 여기 1개, 그러면 7개죠. 7개인데 여기 1개를 주면 여기는 6개가 와야 되니까 2분의 6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3O2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3CO2와 H2O, 3CO2와 H2O, 그리고 NH3가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반응식이 완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유기물의 분자량이 184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탄소 12짜리가 8개, 수소 1짜리가 12개, O 16짜리가 3개, 그리고 N 14짜리가 2개. 그래서 계산하면 184g일 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세포는 계산해보면 탄소 12짜리가 5개, 수소 1짜리가 7개, 그리고 O 16짜리가 2개, 그리고 14짜리가 1개, 113이거든요. 113g일 때,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유기물 1kg에 해당하는, 지금 유기물 1kg에 해당하는 세포가 0.5kg이에요. 그래서 유기물 1kg에 해당하는 세포가 0.5kg. 자, 그런 다음에 시료 1리터에 유기물이 몇 kg 포함되어 있느냐? 0.7kg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유기물의 값을 계산하면 유기물 X는 0.5699kg/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포 합성 시에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을 해요. 이제 우리가 유기물의 값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84g일 때 산소는 3 곱하기 32g. 그럼 조금 전에 계산한 유기물이 얼마죠? 0.5699kg/L예요. 따라서 Y라는 산소량을 계산하면 0.2973kg/L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최종 생성물을 생성했을 때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다시 세워야 되죠. 자, C가 8개고 H가 12개고 O가 3개고 N이 2개예요.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CO2와 H2O와 NH3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자, 그리고 H 이렇게 오는데 먼저 여기에 3개를 줘요. 그러면 3개를 주면 9개가 H가 지금 12개 중에서 NH3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질소가 여기서는 2개니까 여기도 2를 곱해야 되겠네. 그럼 6개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몇 개가 와야 되죠? 6개. 6개니까 2분의 6은 3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산소를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산소가 16개, 여기는 3개, 그러면 19개가 되는 거죠. 자, 19개 중에서 3개를 먼저 줘요. 3개를 먼저 주면 여기에 몇 개가 와야 되죠? 16개. 그래서 2분의 16은 8.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기성분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유기물 184g일 때 산소 8 곱하기 32g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유기물이 1리터에 0.7kg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세포 합성 시에 얼마를 사용했어요? 0.5699kg/L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빼주셔야 돼요. 따라서 따라서 계산하시면 산소량이 0.1810kg/L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산소량은 Y라는 값과 G라는 값을 2개를 더 하시면 되죠. 따라서 0.48kg/L라는 산소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호기성 분해를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야지 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응식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어떤 공장 폐수의 COD를 제거하기 위해서 합착제로 활성탄을 사용하였다. COD가 50mg/L인 원수에 활성탄 20mg/L를 합착제로 주입시켰더니 COD가 15mg/L가 되었고 활성탄 50mg/L을 주입시켰더니 COD가 5mg/L가 되었다. COD를 8mg/L로 하기 위해서 주입해야 할 활성탄의 양을 계산하시오. 플로인드 D의 등원 합착 공식을 이용할 것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합착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합착탑이에요. 자, 여기에서 유입 농도가 얼마냐 하면
유입 농도가 50mg/L예요. 자, 그리고 활성탄의 주입량을 M이라고 했을 때 활성탄의 주입량을 20mg/L을 주입했을 때 출구 농도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5mg/L입니다. 자, 그리고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50mg/L로 만들었을 때 출구 농도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5mg/L가 되세요. 자, 그리고 출구 농도를 8mg/L로 만들기 위해서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3개를 세울 수 있는데 여기서 왜 식을 3개를 세워야 되느냐면 프로인드 D의 등원 합착식이에요. 그럼 이 식은 활성탄의 주입 농도 N분의 입구 농도 마이너스 출구 농도는 K 곱하기 출구 농도의 N분의 1승이거든요. 그래서 K하고 N이라는 상수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K와 N이라는 상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식을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개의 식을 이용을 해서 K와 N을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자, 1번식에 보면 초기 농도 50은 동일해요. 50-15 나누기 활성탄의 주입 농도 20은 K 곱하기 15mg/L의 N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식은 활성탄이 50입니다. 50mg/L 분의 초기 농도는 50이에요. 얼마로 줄이나요? 5mg/L. 출구 농도 5mg/L. 그리고 활성탄의 농도를 우리가 잘 몰랐을 때 얼마로 만들죠? 출구 농도를 8mg/L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1번과 2번식을 정리를 해요. 1번과 2번식을 정리를 해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나눠줍니다. 1번식에서 2번식을 나눠줘서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K와 N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줘서 지수에 있는 값을 앞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대수를 취해주면 돼요. 양변에 대수를 취해서 계산하면 N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나온 N의 값을 우리가 1번식과 2번식 중에 아무 식이나 대입하면 K라는 값을 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에서 K와 N 2개식을 비교를 해서 K와 N을 계산을 한 다음에 3번식에 K와 N을 대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를 계산하느냐면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인드 D의 동원 합착식 자체에서 K와 N이라는 상수가 주어지면 식이 한 개만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처럼 K와 N이 주어지지 않으면 식이 3개가 필요합니다. K와 N을 계산하기 위해서 식이 2개가 필요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1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K와 N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식의 복잡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역삼투 장치로 하루에 500리터의 삼성의 3차 처리된 유출수를 단련시키고자 한다. 요구되는 막의 면적을 계산하시오. 25도씨에서 물질 전달 계수가 0.2068 리터 per day 제곱미터 킬로파스칼, 유입수와 유출수 사이의 압력 차이가 2400 킬로파스칼, 유입수와 유출수의 삼투압 차가 310 킬로파스칼, 최저 운전 온도가 10도씨, A 10도씨는 1.28 A 20도씨, A는 막의 면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막의 면적을 계산한다는 소리는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을 계산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은 반드시 공식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먼저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유출 수량을 계산하는데 유출 수량이라는 것은 K, 물질 전달 계수입니다. K 곱하기 델타 P, 압력차, 델타 파이, 삼투압차입니다. 그러면 K라는 값이 지금 얼마죠? 0.2068 리터 per day 제곱미터 킬로파스칼. 자, 그리고 압력 차이가 2400 킬로파스칼, 삼투압 차가 310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유출 수량이 432.212 리터 per day 제곱미터죠. 자, 그럼 25도씨 막의 면적이라는 것은 수량에서 유출 수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지금 수량이 하루에 500리터의 삼성이잖아요. 이 단위를 리터 per day, 다시 말해서 유출 수량의 단위와 동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미터의 삼성을 리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면 되죠? 10의 삼성. 따라서 500 곱하기 10의 삼성 리터 per day 나누기 유출 수량 432.212 리터 per day 제곱미터를 해주시면 여기서 단위 자체가 리터 per day 없어지고 어떤 단위가 나오죠? 제곱미터. 이 제곱미터가
막의 면적인데 25도씨 막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25도씨 막의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은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에 얼마를 곱하라고 되어 있죠? 1.28을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에 얼마를 곱하느냐면 1.28을 곱하게 되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 다시 말해서 1480.76 제곱미터라는 막의 면적이 산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비중 1.5, 직경 0.06mm의 입자가 수중에서 자연 침강할 때의 속도가 0.2mm/m였다. 자, 입자의 침강 속도가 스토크스 법칙에 따른다면 동일 조건에서 비중 2.5, 직경이 0.03mm인 입자의 침전 속도를 계산하시오. 자, 침전 속도라는 것은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rho S 마이너스 rho WG예요.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 개수, D라는 것은 직경, rho S는 입자의 밀도, rho W는 물의 비중, 그죠? rho S는 입자의 비중, 그리고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죠. 근데 지금 조건에 보면 비중과 직경과 침강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침강 속도는 직경의 제곱 곱하기 rho S 마이너스 rho W의 비례 관계가 있던 비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따라서 첫 번째 조건에 보시면 비중이 1.5, 직경이 0.06mm의 속도가 0.2m/min. 또 하나의 조건은 비중이 2.5고 직경이 0.03mm의 침전 속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침강 속도가 지금 0.2mm/min이에요. 자, 이 값일 때 직경 0.06mm 제곱, 자, 곱하기 입자의 비중 1.5 마이너스 물의 비중 1.0. 자, 는 침강 속도 VS일 때 아래쪽으로 넣을까요? 좀 공간이 적으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VS일 때 조건에 보면 0.03mm의 제곱 곱하기 2.5 마이너스 1.0 이렇게. 따라서 VS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cm/s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값을 보시게 되면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대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앞에서 계산됐던 침강 속도에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침강 속도가 분으로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VS가 m/min으로 주어지죠. 그럼 m/min를 한 번 더 cm/s로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계산해 보면 0.15 m/min가 나왔으니까 미터를 cm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2승 cm, 분을 sec로 고치기 위해서 1분은 60초.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0.25 cm/s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정답에서 원하는 단위로 마지막까지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침강 속도는 지금 문제처럼 비례식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와 그리고 직접 값을 대입을 해서 침강 속도를 계산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의 조건을 이용해서 설러지 반송이 있는 경우에 반응 시간을 계산하시오. COD는 2000mg/L, K는 0.469L/gH, MLSS는 3500mg/L, MLVSS는 MLSS 곱하기 0.7, SDI는 7000mg/L, 유출수의 COD는 150mg/L,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COD는 125mg/L예요. 그럼 여기에서 반응 시간이라는 것은 SI-S0 나누기 K 곱하기 MLVSS 곱하기 S0예요. 자, 여기서 SI라는 것은 CODI, 유입수의 COD에서 MBD COD, 분해가 불가능한 COD를 뺀 값. 그리고 S0라는 것은 유출수의 COD에서 MBD COD를 뺀 값이에요. 그러면 SI를 계산해 보면 유입수의 COD가 얼마냐 하면 2000mg/L예요. 그리고 MBD COD는 125mg/L죠. 따라서 1875mg/L가 나왔어요. 반면에 S0라는 것은 유출수의 COD가 150mg/L,
MBDCOD가 125mg/L, 그래서 25mg/L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리고 K라는 값은, K는 0.469L/g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MLVSS는 MLSS의 70%, 0.7을 곱한 값이죠. 그래서 MLVSS는 MLSS가 지금 얼마죠? 3,500mg/L예요. 이 값에 얼마? 70%, 0.7을 곱한 값이죠. 그리고 미리그램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2.45g/L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반응 시간에 대입하면 SI가 1875mg/L, S0가 25mg/L, K가 0.469L/ghr, 그리고 MLVSS가 2.45g/L, 그리고 S0가 25mg/L. 따라서 전체적으로 단위를 환산하게 되면 64.40h라는 시간 단위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시면 맥주 공장에서 BOD5가 1500mg/L인 폐수를 하루에 3600m의 삼성을 배출하며 이를 활성설러지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질소 성분과 인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황산암모늄과 인산으로 첨가량을 계산하시오. 자, 그리고 BOD5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 그리고 N은 14, H는 1, S는 32, O는 16, P는 3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황산암모늄과 인산의 첨가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질소와 인의 양을 알아놔야 돼. 그죠? 그러면 먼저 BOD5와 질소의 비, 다시 말해서 BOD5와 질소와 인의 비가 100대 5대 1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요. BOD5와 질소가 100대 5입니다. 자, 그러면 BOD5의 값은 3600m의 삼성 per day라는 폐수량 중에서 1500mg/L. 따라서 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1500mg/L가 1.5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X1, 이 X1이 질소예요. 따라서 질소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필요한 질소의 값은 270kg/day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질소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사용하죠? 황산암모늄이라는 시약을 사용해요. 그러면 황산암모늄에는 질소가 몇 개 들어가 있죠?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황산암모늄일 때 질소가 2개니까 2N의 B를 넣는 거죠. 그럼 황산암모늄의 분자량을 조사를 해보면 자, N이 14, H가 1자리가 4개, 이 값이 전체가 2개예요. 플러스 S32, O 16자리가 4개. 그래서 계산하면 132의 분자량이 되겠죠? 따라서 132g일 때 2N, 2 곱하기 14g은 지금 질소가 얼마가 필요하죠? 270kg/day. 따라서 주입해야 되는 황산암모늄의 값은 1272.86kg/day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인산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인의 양을 계산하면 BOD5가 인의 양이 B가 100대 1이죠. 100대 1이고 폐수량 3600m의 삼성 per day 중에서 BOD의 농도가 1500mg/L니까 1.5kg/m의 삼성. 따라서 Y1 하면 P에 필요한 양이 나오죠. P가 54kg/day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인을 우리가 주입하기 위해서 인산을 사용합니다. 그럼 인산 중에 인은 몇 개 있어요? 1개. 그래서 인산 대 B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인산의 분자량이 얼마가 되나요? 인산의 분자량을 계산해보면 H가 1자리가 3개, P가 31, O 16자리가 4개. 그래서 98이라겠죠. 따라서 98g은 인 31g입니다. 그리고 인의 필요량은 54kg/day. 따라서 인산의 필요량 Y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인산은 170.71kg/day라는 값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질소와 인을 우리가 보충을 하기 위해서 황산암모늄과 인산으로 우리가 보충을 하는데 먼저 질소와 인의 양을 계산을 해서 황산암모늄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그리고 인산과 인산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를 비를 낳아서 최종적으로 주입해야 되는 약품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 유량이 5000m의 삼성포대이고 부유 고형물의 농도가 100mg/L이다. 공기 부상 시험에서 공기 고형물 B가 0.1mg/mg일 때 최적의 부상을 나타낸다. 설계 온도가 20도씨일 때 공기 용해도는 18.7ml/L이고 흡수비가 0.5, 표면적 부하율이 0.22m의 삼성포제곱미터 미니체이다. 반송이 있으며 운전 압력이 3기압일 때 1번 반송 유량과 2번 부상조의 표면적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반송 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송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반송비라는 것은 ASB, 순환식에서 ASB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ASB라는 것은 1.3 곱하기 SA 곱하기 F 곱하기 P-1 나누기 SS 전체 곱하기 R인데 여기서 SA라는 게 공기의 용해도, F라는 것은 흡수비, P라는 것은 절대압력, SS는 부유 고형물의 농도, R이 반송비예요. 그래서 반송비 R을 계산을 해서 유량을 곱하게 되면 반송 유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ASB라는 값이 얼마죠? 0.1입니다. 그리고 1.3 곱하기 SA, 공기의 용해도. 자, 공기의 용해도가 지금 어디 있나요? 공기의 용해도는 18.7ml/L입니다. 그리고 F라는 흡수비는 0.5, 그리고 P라는 절대 압력의 값은 3기압, 3atm이죠. 기압이니까 마이너스 1 나누기 부유 고형물의 농도 100mg/L. 자, 그리고 반송비 R을 곱합니다. 그래서 반송비 R을 곱하니까 순환식이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반송비 R을 계산해 보면 0.827이 나왔어요. 그럼 반송 유량이라는 것은 입구 유량 곱하기 반송비를 하니까 여기서 유량이 지금 얼마죠? 폐수 유량이 5000m의 삼성포대예요. 반송비는 0.827. 따라서 반송 유량은 4113.5m의 삼성포대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표면적 부하율을 계산을 합니다. 자, 문제에서 표면적 부하율을 계산을 하는데, 자, 표면적 부하율은 단위가 미터의 삼성포 제곱미터 미니체예요. 그럼 미터의 삼성포 미니체가 유량이죠. 그리고 제곱미터가 표면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유량인데 반송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반송을 한다는 소리는 유입 유량과 또 어떤 유량이 있죠? 반송 유량.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량 Q라는 것은 유입 유량과 반송 유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 플러스 R 곱하기 Q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터의 삼성포 미니체라는 게 유량 플러스 반송 유량. 그래서 Q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제곱미터라는 게 뭐죠? 면적이죠, 면적. 표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표면적 부하율은 0.2m의 삼성포 제곱미터 미니체로 주어졌죠? 그리고 유량은 5000m의 삼성포대이. 따라서 곱하기 1 플러스 0.827. 이 값은 지금 입구 유량과 반송 유량을 보정한 값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이와 미니체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에 60분을 보정했죠. 나누기 표면적 A. 따라서 표면적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시면 28.77 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번에서 표면적 부하율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입구 유량, 폐수 유량 하나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반송 유량을 고려하지 않아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순환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반송 유량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유량이 100L/s이고 직경이 400mm인 경우에 맨닝 공식을 이용해서 동수경사를 계산하시오. n은 0.012, 길이는 100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닝식을 먼저 보면, 맨닝식은 유속을 구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맨닝식에서 유속 구하는 식을 보면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성 곱하기 i의 2분의 1성이에요. 여기서 n이라는 게 조도계수, r은 경심, i는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를 계산하려고 하느냐면 동수경사가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동수경사 i를 계산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속이라는 값이 문제가 없으니까 유속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R이라는 경심이 없으니까 경심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심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원형에서 경심은 4분의 D를 이용하죠. 구체적으로는 풀이는 팁에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D인데 직경이 400mm니까 0.4m예요. 그죠?
그래서 0.4m 나누기 4를 하면 0.1m가 경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에서 경심 R은 4분의 D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속입니다.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면적이에요. 자, 유량은 100L/s, 리터를 미터의 3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0.1m의 3승/s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면적은 직경이 나와 있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00L/s는 0.1m의 3승/s, 직경이 400ml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4m의 제곱을 하면 속도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유속이라는 속도를 맨닝 공식 V 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조도계수라는 값이 얼마로 지금 주어졌느냐 하면 0.012로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경심 계산했죠. 0.1m의 3분의 2성. 따라서 I라는 기울기, 동수경사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왼쪽 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지금 이 값에서 이 값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2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곱을 취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동수경사 I는 1.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BOD 농도가 1.2mg/L, 유량이 40만 미터의 3승/D인 하천에 인구가 20만 명인 도시로부터 하수가 5만 미터의 3승/D로 유입된다. 유입 후에 하천의 BOD 농도를 3.0mg/L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할 때 하수 처리장에 BOD 제거 효율을 얼마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1인당 BOD 배출 원단위는 50g/D입니다. 자, 우리가 개통도를 나타내 보게 되면 지금 하천에서 유량이 얼마죠? 40만 미터의 3승/D, 그때 농도는 1.2mg/L입니다. 자, 그리고 도시에서 유량이 5만 미터의 3승/D, 그리고 지금 인구수가 몇 명이죠? 인구수가 20만 명, BOD의 배출 원단위는 50g/D입니다. 그리고 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유량은 처리장에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Q2 값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농도죠. 그리고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를 얼마를 맞추려고 하느냐 하면 3.0mg/L 이하로 만들려고 해요. 자, 이 조건에서 우리가 제거 효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제거 효율이라는 것은 처리장의 제거 효율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혼합 공식을 이용해서 뭐를 계산하느냐면 C2, 처리장에서 유출되는 BOD 농도를 계산합니다. 자,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가 3.0mg/L죠. Q1 40만 미터의 3승/D, C1 1.2mg/L, 플러스 Q2 5만 미터의 3승/D, C2를 모르죠? 자, 나누기 Q1 플러스 Q2. 따라서 C2를 계산하게 되면 17.4mg/L가 됐어요. 자, 그리고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BOD의 농도를 계산합니다. BOD의 농도가 원단위로 50g/D이잖아요. 여기서 도시 인구수가 20만 명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이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폐수량 55만 미터의 3승/D로 나눠줘요. 그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데이 없어지고 나오는 단위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g/m의 3승이 됩니다. g/m의 3승이라는 단위가 mg/L죠. 그래서 200g/m의 3승, 따라서 200mg/L가 되는 거예요. 그럼 BOD의 제거 효율은 1 마이너스 유입수의 BOD 분의 유출수의 BOD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유입수의 BOD가 지금 우리가 계산한 200mg/L, 그리고 유출수, 혼합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유출수의 BOD 농도가 17.4mg/L,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91.3%라는 우리가 하수 처리장의 효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의 조건을 이용해서 하수 처리장의 유출수의 BOD 농도를 계산하시오. 급수 인구수는 55,000명, 평균 급수량은 500L/day, COD의 배출량은 60g/day, COD의 처리 효율은 95%, BOD 나누기 COD는 0.75, 급수 보급률은 80%,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은 60%, 그리고 하수량은 급수량의 85%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유출 BOD량을 계산합니다. 자, 유출 BOD량이라는 것은 먼저 COD의 배출량이 지금 얼마죠?
COD 배출량 60g/인데이입니다. 자, 그리고 1- 효율. 지금 COD의 처리 효율이 95%예요. 그래서 1-0.95 곱하기 BOD 나누기 COD의 B. BOD 나누기 COD의 B가 지금 얼마죠? 0.75입니다. 그래서 0.75. 그리고 급수 인구수. 급수 인구수가 지금 몇 명이죠? 55,000명입니다. 55,000명. 자,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하수도 보급률은 60%. 그래서 0.6을 곱하면 유출수의 BOD량이 74,250g/day죠. 자, 그리고 발생되는 하수량은 평균 급수량. 급수가 하수량이 되니까 평균 급수량이 500L/inday입니다. 자, 500L/inday를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10-3승을 곱하면 0.5m의 삼성 per-inday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급수 인구수가 55,000명. 그리고 급수 보급률이 80%니까 0.8. 그리고 하수량은 급수량의 85%라고 그랬으니까 급수량 중에서 하수량의 퍼센트 0.85를 곱해요. 자,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 0.6을 곱하게 되면 발생되는 하수량이 11,220m의 삼성 per day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유출수의 BOD 농도는 유출 BOD량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74,250g/day 나누기 11,220m의 삼성 per day를 나눠주시면 6.62 g/m의 삼성. g/m의 삼성이라는 것은 mg/L와 동일한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 6.62 mg/L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팁에 보시게 되면 유출 BOD량과 발생되는 하수량에 해당하는 공식을 정립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개념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수관로에서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를 4가지를 쓰시오. 자, 1번에서 7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4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는 수평이나 수직 방향으로 급격한 굴곡이 있는 경우, 최소 동수 경사선 이상으로 도수 노선이 선정된 경우, 생물막이 정식된 경우, 누수가 발생된 경우, 도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해서 벽면이 부식된 경우, 관경이 400mm 이상의 관에 단구 공기 밸브를 설치한 경우, 관경이 350mm 이상의 관에서 쌍구 공기 밸브를 설치한 경우는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DOSAG 3 모델에서 농도를 계산하는 식에 포함되어야 되는 요소 5가지를 써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농도를 계산하는 식에 포함되어야 되는 인자들은 클로로필 A가 있고 용존산소 DO, BOD, 질소화합물, 암모니아성 질소나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를 뜻하겠죠. 그리고 대장균 등이 있어요. 따라서 5가지를 쓰시오 그랬으니까 5가지만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문제 15번에 보시게 되면 관정부식의 방지법을 5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이 관정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수관의 수출이 일어나는데 망관 형태로 흘러가지 않은 경우에서는 찌꺼기가 이렇게 쌓여요. 찌꺼기가 쌓이면 혐기성 분해가 일어나고 혐기성 분해에 의해서 H2S라는 황화수소가 발생하죠. 이 황화수소에 있는 S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SO2, 그리고 SO3, 그리고 H2SO4라는 황산이 형성이 돼요. 따라서 이 황산이 관정에 계속 축적되어 있어서 구멍이 생기는 것을 관정부식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이 관정부식을 우리가 없애주기 위해서는 유속을 빠르게 한다든지 피복이나 도장을 한다든지 염소를 주입하고 그리고 내식성이 큰 콘크리트 재료를 쓰고 또는 환기를 시켜주면 우리가 관정부식, 그 황산이라는 가스가 관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산을 관에서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고도 처리 방법인 분리법에 적용되는 분리막 모듈 형식 4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3가지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4가지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 방법 보면 평판형이 있고 관형, 나선형, 중공사형 이렇게 4가지의 분리법이 있어요.
분리막 모듈 형식이. 그래서 4가지 평판, 관형, 나선형, 중공사형.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금속 시료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3분해법 5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3분해법은 산을 이용해서 전처리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질산법이 있고 질산염산법, 질산황산법, 질산과염수산법, 질산과염수산 불화수소산법이 있어요. 그러면 질산법이라는 것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시료의 전처리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질산염산법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는 시료에 적용하고, 그리고 질산황산법은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질산과염수산법은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3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하고, 그리고 질산과염수산 불화수소산법은 다량의 점토질 또는 규산염을 함유한 시료에 적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3분해법이라는 것은 산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3분해법.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질산법, 질산염산법, 질산황산법, 질산과염수산법, 질산과염수산 불화수소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3분해법을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질산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명칭에 질산이 가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OD 실험을 할 경우에 사용되는 산화제인 과망간산 칼륨과 다이크롬산 칼륨의 반응식을 쓰시오 나와 있어요. 자, 과망산 칼륨의 반응식과 다이크롬산 칼륨의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망간산 칼륨과 다이크롬산 칼륨은 가장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강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전자이동수를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MnO4-가 수소 8개와 반응하고, 그리고 전자수가 5개가 이용되는데, 망간이라는 물질이 2+잖아요. 그래서 Mn2+가 나오면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산소와 그리고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수는 5개입니다. 반면에 Cr2O7-는 지금 크롬이, 삼각크롬이 2개가 나와요. 삼각크롬이 2개가 나온다는 소리는 얘가 삼각크롬이잖아요. 크롬2니까 삼각크롬이 2개가 나오고, 자, 그리고 물이 지금 산소가 7개니까 H가 14개가 돼야 되죠. 여기는 산소가 4개니까 H가 8개. 그러면은 4H2O. 여기는 산소가 7개니까 물이 2배가 돼야 되잖아요. H2O니까 14개. 그래서 7H2O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과망간산 칼륨은 전자수가 6개가 이동해요. 따라서 과망간산 칼륨은 전자수가 5개가 이동하기 때문에 5당량짜리. 그리고 다이크롬산 칼륨은 전자수가 6개가 이동하기 때문에 6당량짜리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MnO4-가 망간이 이가가 되거든요. 망간이 이가예요. 자, 그러면 산소가 4개니까 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산소의 2배인 수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8개의 수소와 반응해서 4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Cr2O7-에서는 크롬이 육각크롬인데 삼각크롬인데 2개의 삼각크롬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산소가 7개니까 물이 나오려고 하면 산소의 2배 수소가 필요해요. 그래 14개의 수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7H2O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동하는 전자수는 6개.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은 5당량, 전자수가 5개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크롬산 칼륨은 전자가 6개가 이동하기 때문에 6당량.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강산화제, 과망간산 칼륨이나 다이크롬산 칼륨은 강산화제거든요. 그래서 강산화제의 산화 반응식을 나타내는 문제가 18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산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기 위해서 산소의 2배에 해당하는 수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산소가 4개니까 수소가 8개고 4H2O, 여기는 산소가 7개고 여기는 수소가 14개니까 7H2O. 그리고 전자이동수는 여러분들 당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망간산 칼륨은 5개, 그리고 다이크롬산 칼륨은 6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원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친 다음에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강의하고 그리고 교재를 출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net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